이제 완연한 봄이 찾아왔습니다. 오늘은 날씨가 좀 흐리긴 한데 그래도 춥지 않으니까 너무 좋네요. 오늘은 계속 엄마표 영어 관련된 영상을 올리다가 문득 생각난 주제가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왜 우리는 부모표 학습을 할 때 자꾸 분노하는가? 공감하시나요? 부모표 학습이라 함은 아이를 외부 기관에 보내지 않고 집에서 학습을 시키는 거죠, 부모가. 그나마도 엄마표 영어 같은 경우에는 엄마가 영어를 가르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아이랑 그렇게 부딪힐 일은 없는 것 같습니다. 부딪히는 경우가 있다면 그건 대부분 엄마 마음이 조급해서이거나 아니면 엄마표 영어의 효과에 대해서 좀 의심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아이랑 직접적인 갈등을 일으키게 되는 경우는 별로 보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런데 수학이라던가 아니면 한글이 조금 늦은 아이들 같은 경우에 한글 학습을 시키다가 한글을 익히게끔 집에서 여러모로 노력을 하다가 이제 분노가 폭발하게 되는 그런 상황들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저번에 다른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지금 현재도 아이를 예체능 관련된 학원에만 보내고 있고, 수학이라던가 한글, 영어 관련해서 학습지를 한 적도 단 한 번도 없었고, 학교 방과 후 수업에서도 그런 교과목 관련해서는 그 수업을 듣게끔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당연히 저도 집에서 한글을 익히게끔 돕는다던가, 그리고 수학 진도에서 뒤처지지 않게끔 같이 문제집을 풀면서 그렇게 지금껏 지내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를 제 주변의 지인들한테 하면 다들 굉장히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야, 그거 어떻게 하냐? 야, 나는 집에서 그런 거 가르치려고 그러면 여기서 막 화가 치밀어 올라가지고 절대 못해. 그래서 학원 보내는 거야. 라고 대답하는 분들이 정말 많았어요. 제 친한 친구도 그랬었고, 가까운 많은 분들이 집에서 애한테 내가 뭔가를 가르치려고 하면 너무 화가 나고, 그래서 결국엔 폭발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아이와 관계가 좋아지지 않으니까 차라리 그래, 학습은 전문가에게 맡기자 라는 심정으로 학원을 보내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생각을 해봤어요. 저는 정말 좀 비교적 평화롭게 집에서 학습을 이어나가고 있는 중인데, 과연 나는 처음부터 그랬었나? 나는 분노한 적이 없는가? 과거의 기억들을 복귀하면서 한번 떠올려 봤는데 저도 끌어오른 적이 있더라고요. 좀 욱하고 뭔가 그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라는 표현이 정말 적절한 것 같은데, 그랬던 경험이 없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그것들을 극복하고 그 단계들을 넘어와서 그래도 평화롭게 부모표 학습을 할 수 있게 되었는지, 나름의 어떤 작업들이 있었거든요. 그 작업들, 어떤 작업을 엄마가 했는지 그것들을 한번 공유해 보고 싶습니다. 3단계로 이루어져 있어요. 근데 이게 말이 단계이지 거의 동시다발적으로 엄마가 자신의 내면을 돌보면서 해야 하는 작업이거든요. 일단 아이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만은 확실해요. 내 아이가 어떤 발달이라던가 지적인 측면에서 특별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진단을 받은 것이 아닌 이상 아이의 문제가 아니라 엄마 혹은 아빠의 문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가지를 꾸준하게 지키면서 스스로를 돌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일단 첫 번째가 가장 핵심적이고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것이 가능하려면 먼저 마음의 기전에 대해서 조금 알아두는 게 필요해요. 우리가 분노를 왜 하게 되는 걸까요? 분노의 원인이 뭘까요? 사실 어떤 현상을 보고 분노를 한다는 것은 그 벌어지고 있는 현상이 내 안에서 건강한 방식으로 표출될 수 있도록 허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억압해뒀기 때문이에요. 어렵게 설명했네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상대방의 특정 말이나 행동, 상태 등으로 화가 난다면 그것은 그러한 면이 억압된 상태로 내 안에도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투사라고도 하죠. 예를 들어 학창시절 공부를 잘 못해서 늘 열등감을 가지고 살았던 부모는 그 열등감을 해결하지 못한 채 성인이 되었을 경우 자신의 아이가 학교에 다니게 되면서 이런 감정을 투사합니다. 너 집중 못해? 이러니까 성적이 그 모양이지. 네 성적으로는 이 다음에 커서 아무것도 못해. 이 말은 언뜻 자녀를 걱정하는 말처럼 들릴 수 있지만 사실은 부모 자신의 열등감과 불안감이 아이에게 투사된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이의 성적 문제를 자신의 실패처럼 느끼고 아이에게서 열등감에 시달렸던 자신의 과거를 보며 감정을 투사하는 것입니다. 아이에게 같은 문제를 10번 정도를 반복해서 설명을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이해하지 못할 때 굉장히 한심해 보이고 머리가 나쁜가? 집중을 안 한 거 아니야? 라는 의심이 들기도 하고요. 또 공부를 하다가 집중력이 흐트러져서 자세를 좀 베베 꼰다던가 눈빛이 조금 흐리멍텅해진다던가 그런 모습을 봤을 때도 치밀어 오르죠. 그러면 집중 안 해? 똑바로 앉아. 눈을 무섭게 뜨고 목소리에 힘을 담아서 좀 강압적인 태도로 아이를 대하곤 합니다. 그럴 때 잠깐 멈춰서서 스스로의 감정 상태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아이의 어떤 부분 때문에 화가 나는지, 아이의 어떤 모습이 내 안에 버튼을 눌렀는지요. 곰곰이 생각해보면 아이가 어떤 문제를 수없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해하지 못해서 위축돼 있는 모습, 조금 자신감이 없어지거나 너무 어려워서 그만하고 싶어졌다거나 그냥 놀고 싶어서 하기 싫어졌다거나 그런데도 엄마나 아빠가 이 공부를 시키고 있으니까 억지로 앉아있긴 하는데 몸이 자꾸 움직여지는 거죠. 너무 힘드니까. 그럴 때 엄마 아빠 본인은 나 자신은 과거에 그랬던 적이 없었는지를 복귀해서 떠올리셔야 돼요. 그리고 그 과거에 그 당시에 느꼈었던 여러 가지 감정들, 너무 어려워서 힘들고 또 이해가 안 갈 것 같아서 불안하다거나 혹은 수치스럽다거나 두렵다거나 너무 지루하다거나 하기 싫어서 짜증이 나는 그런 감정들을 그 당시에 내가 어떻게 다뤘었는지 한번 떠올려 보세요. 대부분은 그 당시에 그 감정들을 억압시켰었을 겁니다. 그런 감정들을 인정받지 못하고 건강한 방식으로 솔직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지지받지 못하고 어떤 강압에 의해서거나 어떤 권위에 의해서 그 솔직한 감정들을 안에 꾹 눌러 담고 누군가가 그 당시에 부모님일 수도 있고 혹은 뭐 학원 선생님이었을 수도 있고 혹은 뭐 학교 선생님이었을 수도 있겠죠. 그 누군가가 원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억지로 애썼던 나 자신이 있을 거예요. 그렇게 억압해서 내 안에 아주 오랫동안 무의식 안에 꽁꽁 숨겨두었었던 나의 한 부분들, 그 부분들이 바로 우리 내면의 어린아이인 거죠. 그리고 또한 수치심을 느끼고 두려움을 느끼고 불안함을 느끼는 자아들을 억누르는 그 분노하는 자아마저도 바로 성숙하지 못한 내면의 어린아이입니다. 그런 내면의 어린아이가 내 안에 꽁꽁 숨겨져 있다가 나의 가장 소중하고 여린 어린아이에게서 그런 모습을 보았을 때 다시 과거의 그 버튼이 눌러지는 거죠. 엄마, 아빠, 내면의 어린아이가 지금 내 눈앞에 있는 너무나 소중한 내 아이에게 그 분노를 터뜨리는 겁니다. 다시 그 감정들을 꽁꽁 숨겨두라고요. 어른이 됐다는 건 나이가 차서 20살이 넘어서 성인이 됐다고 해서 어른인 건 아닌 것 같아요. 사실 연세가 많은 분들 중에서도 어른답지 못하다 라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분들도 꽤 많잖아요. 그런데 그런 분들은 대부분 굉장히 좀 어린아이처럼 감정 조절이 좀 불안정한 경우가 많습니다. 아이를 돌보고 키우면서 아이의 성장 과정마다 저는 제 내면의 어린아이들을 굉장히 많이 만나게 되는 것 같아요. 아이 연령대에 제가 받았었던 어떤 상처라던가 슬픔들, 아픔들 그런 것들이 자주 떠오르면서 그 감정들을 있는 그대로 대면하고 직면해주고 그때 힘들었지. 그때 너무 슬펐지. 마음 아팠지. 그래. 그 시간들을 다 통과하면서 자라나느라 애썼어. 이렇게 내면에 억압되었었던, 숨겨두었던 그런 감정들과 기억들을 보듬어 줄 때마다 조금씩 아이가 성장하면서 저 또한 성장하는 것을 느낍니다. 그렇게 되면 될수록 마음이 평온해져요. 사실 부모표 학습뿐만 아니라 뭐 3살, 4살 이렇게 한창 떼쓰고 고집 부리고 그런 너무 귀엽지만 굉장히 힘든 그 시기를 지나고 있는 부모님들 같은 경우에는 더 버럭하거나 욱하거나 더 치밀어 오르는 그런 경험들을 지금 하고 계실 거예요. 저도 참 쉽지 않았었는데 그럴 때마다 답은 늘 하나입니다. 나 자신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 제가 왜 저래? 쟤 때문에 너무 힘들다. 제가 저게 정상인 거 맞아? 머리가 좀 나쁜가? 이런 식으로
외부로, 나의 너무너무 소중한 내 아이에게로 그 원인과 탓을 돌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내면부터 바라볼 수 있어야 해요. 무의식 안에 억압되어 있었던 그런 내면의 아이들을 잘 돌보고 감싸주고 그 감정들과 직면해 줄 때마다 엄마 아빠의 마음은 점점 더 평온해지고 스스로가 좀 더 성장하는 것 같은 느낌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 과정을 거치다 보면 사실 아이의 양육과 관련해서 크게 분노할 일이 거의 없어져요. 결국에 모든 원인은 나로부터 시작되는 거기 때문에 나의 책임이기 때문에 내 안에서 답을 찾으면 되거든요. 가장 핵심적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양육과 교육 전반에 걸친 내용인 것 같은데요. 부모 자신의 내면의 어린아이부터 돌봐라. 내 안에 꽁꽁 감춰두고 억압해놨었던 오랜 해묵은 감정들과 직면하고 또 그 감정들을 돌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꼭 가져보시길 권합니다. 두 번째는 이거는 조금 쉬운 방법이에요.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지속적으로 계속 아이를 돌보는 동안 내내 부모가 해야 하는 작업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약간 방법적인 측면의 접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바로 부모표 학습을 시작하기 전에 마인드 세팅부터 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아이의 수학 문제집을 같이 봐주기 전에 또 이해하지 못할 거야. 한 10번 설명해줘도 이해하지 못할 수 있어. 당연해. 그건 당연한 거야. 그리고 그렇게 10번을 설명해도 모르는 건 나의 책임이야. 내가 고민해야 돼. 어떻게 설명을 하면 이 아이가 이해를 잘 할 수 있을까? 내가 고민하고 내가 연구해야 될 문제지 아이의 잘못이 아니야. 모르는 게 당연하고 많이 틀리는 게 당연한 거야. 이렇게 마인드 세팅을 하고 학습에 들어가면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전혀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굉장히 관대해져요. 틀린 문제에 초점을 맞춘다거나 아이가 계속 이해하지 못해 하는 것에 포커스가 맞춰져서 아이를 혼내거나 책망하기보다 방법을 찾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내가 도울 수 있을까? 와, 이 부분은 틀렸지만 이 부분은 또 맞았네. 요거는 이해했다는 거구나. 와, 다행이다. 이렇게 긍정적인 마음가짐으로 공부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잘할 거라고 기대하지 마세요. 우리 어른들은 난생 처음 배운 것을 한두 번 듣고 바로바로 이해를 잘 하시나요? 저 또한 같은 실수를 굉장히 반복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굉장히 불완전한 한 인간일 뿐인데 저는 그래도 40년을 넘게 살았지만 우리 아이들은 이제 10년 내외로 살았을 뿐이잖아요. 그들의 어리숙함과 실수와 미숙함을 넓은 마음으로 받아들여 줍시다. 마지막 작업은 엄마표 영어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마음의 어떤 조급함을 토로하셨을 때 제가 매번 말씀을 드렸었던 부분 중에 하나인데 바로 아이의 미래를 근시안적으로 보지 말고 시선을 멀리 두자는 것입니다. 당장의 결과는 크게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이의 학습을 돕다가 욱해서 이제 한바탕 소리를 지르거나 혼내키고 후회를 하세요. 그게 뭐라고 내가 오늘 아이에게 그렇게 화를 내고 혼을 냈나. 내가 조금 기다려줄 걸. 한심한 눈빛으로 쏘아보고 성을 내고 그랬나. 대부분의 분들이 후회를 하십니다. 그런데 가끔씩은 정말 큰일 났다고 여기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오늘 학교에서 받은 단원평가 결과가 기대에 못 미쳤다. 앞으로도 쭉 지금 얘가 이거를 이해를 못했는데 이 상태로 쭉 고학년으로 올라가고 중학교로 올라가서 수포자가 되면 어떡하지? 그래, 요 시기에 영어 레벨 테스트를 다들 보러 간다고 하니까 한번 보러 가보자. 그런데 결과가 기대에 못 미쳤을 때 다른 애들은 다 앞서 나가고 있는 것 같은데 내 아이만 뒤처져 있으면 이걸 언제 따라잡지? 그럼 내 아이는 영원히 뒤처지는 건가? 사실 우리 사회에서 많은 유튜브 채널에서도 그렇고 이런 문구들 굉장히 많습니다. 생후 3년간이 뭐 평생을 좌우한다. 초등 저학년 때의 무슨 실력이 수능을 좌우한다. 어렸을 때의 책 읽기 습관이 평생을 간다. 뭐 등등 어떤 특정 시기를 놓치면 마치 아이의 인생이 영원히 첫 단추를 잘못 꼈을 때 옷이 엉망진창으로 입혀지는 것처럼 그렇게 아이의 인생 전체가 망쳐질까봐 두려워하게끔 만드는 문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게 부모들의 불안감과 두려움을 자극시켜서 이득을 얻을 수 있는 어느 무리들이 있겠죠.
제가 요 근래에 엄마표 영어 관련해서 영상을 몇 가지를 올려서 큰 사랑을 얻었지만 저는 사실 모든 아이들이 엄마표 영어를 다 해야만 한다라고 생각하지도 않고요. 이 세상 사람들이 다 영어를 잘해야 한다라고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전에 어떤 분께서는 이런 댓글 달아주신 적도 있으세요. 첫째 아이는 엄마표 영어를 너무나 잘 따라와줘서 지금 영어가 굉장히 높은 수준에 이르렀다. 그런데 둘째는 전혀 다르더라. 첫째 아이한테 했었던 그대로 둘째 아이도 따라올 수 있게끔 시도를 해봤는데 둘째 아이는 전혀 따라오려고 하지도 않고 영어라고 하면은 질색을 하고 오로지 레고에만 빠져있는 아이다. 저는 그래도 괜찮지 않나 라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귀엽고 사랑스럽나요? 영어 하기 싫을 수도 있죠. 영어 소리 듣기도 싫을 수도 있고 사람마다 받아들이는 것이 다를 수 있고 어떤 그 아이의 어떤 고유성일 수도 있죠. 존중해야 되겠죠. 사람은 각자 자기 개성을 타고나며 각자의 고유성을 지니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수많은 정보의 물결 속에서 우리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들은 그런 모든 정보들을 고지고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의도에서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건지, 그렇게 했었을 때 저 사람들이 얻을 것이 무엇인지, 정말 그것이 내 아이에게 도움이 될 것인지 굉장히 비판적으로 사고하면서 이렇게 저렇게 다각도로 들여다본 후에 내 아이를 보면서 신중하게 판단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아이들을 진정한 행복으로 이끌어줄 수 있는 것은 100번 넘어져도 100번 일어서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 용기와 끈기, 그리고 어떤 힘든 고난이 닥쳐오더라도 자기 자신을 긍정할 수 있는 힘, 어떤 순간에도 어떤 못난 짓을 하더라도 항상 나를 믿어주는 부모의 존재, 그리고 아름다운 햇살과 꽃과 나무를 보면서 경탄할 수 있는 그런 감수성, 타인의 아픔에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능력, 다양한 사람들과 함께 협력하고 연대할 수 있는 능력, 그 밖에 창의성, 풍부한 상상력, 이런 것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앞으로의 미래는 오늘 당장 내 아이가 수학 단원 평가 몇 점을 맞을지, 레벨 테스트에서 몇 점을 맞을지, 의대를 갈 수 있을지, 그런 것들을 고민할 것이 아니라 바로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러한 것들을 하루하루 사소한 일상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키워줄 수 있을지 부모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 하는 시대라고 생각해요. 사실 저를 포함해서 이 세대들은 이 한 35에서 45 요 사이 입시 위주의 어떤 그 교육제도 하에서 성장을 했고 경쟁 교육에 굉장히 특화되어 있는 세대들이고 협력과 연대라는 단어가 조금은 낯설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부터라도 부모들부터라도 함께 그것들에 대해서 공부하고 터득해 나갈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유튜브 채널을 만든 것도 있고요. 그 경쟁교육, 입시 위주의 교육제도 하에서 겪었던 그 모든 괴로움과 아픔들을 내 아이들, 내 소중한 아이들에게도 물려주려고 하지 말고 이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가는 사회 속에서 우리 인간이 어떻게 행동하고 무엇이 옳고 그른지 어떤 가치 기준으로 판단을 할 것인지 그런 것들을 끊임없이 고민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서 함께 협력하고 의논하고 연대할 수 있도록 그런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어른들부터 먼저 바뀌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부모표 학습을 할 때 왜 우리는 분노하는가에 관한 주제로 첫 번째로 분노의 기전, 우리 마음의 기전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면서 먼저 부모 스스로 자기 내면부터 돌봐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 아이를 돌보기 이전에 부모 내면의 아이부터 돌봐야지만 내 눈앞의 아이도 더 잘 돌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아이들의 어리숙함과 미숙함과 서툰 부분을 쿨하게 인정하고 나 또한 그런 부분이 있음을 더 쿨하게 인정하고 아이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있다면 아이가 자꾸 틀리는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어른인 내 책임이다. 내 아이에게는 잘못이 없다. 마인드셋을 하고 학습에 들어갈 것 방법적인 측면에서 설명을 해드렸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이의 미래를 볼 때 시선을 멀리 두고 보시라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간의 삶에서 무엇이 궁극적으로 가장 소중한 건지, 어떻게 사는 삶이 행복한 삶인지, 어떤 삶이 진정 성공적인 삶인 것인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고 그에 맞게 부모 나름의 주관을 가지고 아이를 양육하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방법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의 학습을 도울 때 엄마 아빠의 마음을 좀 평화롭게 해줄 수 있는 어떤 좋은 팁이나 조언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따뜻한 봄날입니다. 아이와 함께 밖에 나가서 산책하면서 꽃구경도 하고 감탄하면서 자연을 만끽하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놀러오세요. 안녕.